교육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아,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산만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왜 시험 때만 되면 다 아는 것도 맨날 틀려? 사실 이런 고민들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나만 하는 고민 아닌가? 실은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실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왠지 책 제목만 보아도 우리 바다별 에듀 채널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제목의 책을 지으신 작가님 한 분 모셨는데요. 책의 이름은 지지해주는 부모,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라는 이 책의 저자님이십니다. 뭐 작가님 이제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력 이제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공학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학습 컨설팅을 한다든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 전문가이자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습 코칭 같은 거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 많이 관심을 두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되셨던 그 계기가 그런 어떤 학습 코칭의 과정에서 뭔가 좀 남다르게 조금 이렇게 들어왔던, 작가님의 눈에 들어왔던 어떤 현상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거였죠? 제가 고등학생들 그 학습 멘토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을 만나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랑 공부 약간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잘하는 아이들은요. 목표가 너무 뚜렷한데요. 어떤 아이가요?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사범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근데 꿈이 선생님이 아니라요. 교육 정책가가 되는 거고요. 어떤 아이는 교육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범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되고 싶은 건데 너 뭐 그럼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됐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이 직접 가르치는 건 잘 못할 것 같대요. 어머나. 그런 건 잘 어렵고 대신 자기가 이렇게 사회 문제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을 뭔가 선생님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책 쪽이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좀 선생님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너무 놀라운 거는 이게 이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런 친구도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저는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그 이해하는 어떤 지능이 높은 친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굉장히 주도적인 친구를 보시면서 이런 책을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또 있으셨다고요? 주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 그룹 위주의 이제 컨설팅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학사 경고자들 대상으로 학습 뭐 그런 코칭도 해주는데 특히 제가 대학에서 주로 만나는 게 이제 학사 경고를 받은 이제 학생들을 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특징이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수업에 관심이 없고요. 전공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선택한 거고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왔는데 뭐 좋아하는 거 별로 없고 별로 큰 뜻이 없고 목표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럼 반면에 대학생 중에서도 또 우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뭔가 시키지 않아도 일부러 저를 막 찾아와서요. 막 이런 걸 막 물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이미 잘하는데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알아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 이런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를 보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뭐 정말 그 태도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책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그 콘텐츠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영어 콘텐츠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영어라서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보통 많이 드리는데 작가님의 이 책에서 특히 다양한 어떤 영화 콘텐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면서 주도적인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자양분으로 많이 쓰이게 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아는 문화가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작가님이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영화 기자인 남편과 함께 쓰게 된 책인데요. 저희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영화를 보고 나서 늘 얘기를 막 하거든요. 대화를 늘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적인 그런 메시지들이나 그런 교육적인 어떤 내용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육 이론이라든지 어떤 교육 내용들을 영화 스토리랑 한번 엮어보면 재밌겠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막 그런 교육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산만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왜 네. 시험 때만 되면 다 아는 것도 맨날 틀려? 이런 거 많이 네.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봐왔는데 사실 이런 고민들을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나만 하는 고민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남편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요. 영화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영화는 끝이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과정을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있으니까 영화의 어떤 사례로서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구나. 이게 이렇게 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맞아요. 과정이 어떤 응축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자녀분들과 함께 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면 어떤 교육적인 인사이트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을 집필하신 거 맞으신 거죠?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과 대화가 어려운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어렵죠. 어떤 그 선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막상 자녀를 낳아 보니까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끌고 나가야 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계에서 그동안 많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요. 친구들하고도 되게 잘 놀고 학교 하고 나서는 막 부모님 가게에서 일도 도와요. 그리고 저녁 때마다 또 부모님하고 막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갖는데 이 아이가 저녁마다 그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불편한가 생각했더니 맨날 얘기를 하면 끝이 너 이거 잘할 수 있지? 너 이거 잘할 거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요즘 애들 아이돌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너는 안 좋아할 거지? 넌 안 그럴 거지? 너 공부 항상 잘하는데 더 잘할 거지? 잘할 수 있지?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약간 아이가 압박감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그래서 말이시겠다. 이제 아이가 그 대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아이도 똑같았거든요. 학교 가면 자기도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도 이거 공부하는 거 힘든데, 자기도 이거,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밤에 막 혼자 공부를 해요. 엄마 아빠 네. 실망 안 시키려고. 사실 이거는 영화 줄거리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네, A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저 그 영화를 못 봤네. 내일 새빨간 비밀이라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 네. 여기서 자녀와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자녀가 이제 고학년만 돼도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요. 애들이 대화하기 싫어한다고. 애들이 대화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엄마 아빠 맨날 잔소리만 해서 대화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사실 있어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사실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사실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 네, 근데 그냥 단지 그렇다면 이게 왜 어려울까 봤더니 네. 이 대화의 방향이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아이는 어떤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아닌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책 제목을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로망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예요, 사실은. 예,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뭐 인생이 뭐 끝까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평생 공부하는 아이로 이제 만들어서 인생을 개척하도록 하는 게 또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데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응축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결국 우리가 아이를 스스로 만드는 건 그냥 공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네. 혼자 사실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네. 아무리 뭐 산에 진미를 갖다 줘도 애가 그걸 먹지 않으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억지로 먹일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먹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동기인데 공부하면 좋은 거 부모님은 알죠. 네, 근데 네. 아이가 그걸 아냐, 아이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아이돌이 꿈이에요. 아이돌이 꿈이라서 나 공부 안 해. 이게 아니라 아이돌이 꿈이면 너 나중에 외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너 영어로 맞아요. 막 콘서트도 해야 되는데 영어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필요성을 연결해 주시는 게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은 점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 왜냐면 엄마들이 더 잘할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와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공부 동기를 만들어주는지 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제 생각에도 너무 모르시면은 사실은 아이들하고 나눌 대화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 부모님하고 나눈 대화 늘 그 숙제 아니면 공부, 학교 어땠니? 네, 학원 얘기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들어요. 근데 결국 딱 꺼내놓은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대화 주제조차도 어디 교재에 나온 이야기라든지 교육서 같은 데 나온 이야기라면 아이들이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 좀 참고하셔서 그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아이들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눌 대화들이 많거든요. 아이에게 그냥 말하면은 약간 잔소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영화를 보면서 하면은 분위기가 이제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렇죠. 어떤 좀 이렇게 좀 잔소리가 같이 안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또 좀 깊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런 상황에서 그래 저 주인공이 저렇게 했으면 저 엄마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약간 아이도 맞아요. 이제 이해하게 되는 서로 이해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막 생각을 네.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또 가이드가 너무 없어도 이런 대화를 평소에 이제 안 나눠보신 분들은 막막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작가님 쓰신 이런 책들 좀 참고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아이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보는 눈을 좀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또 참고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같이 아이랑 좀 대화를 부드럽게 나누시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독자님들에게 이 책을 읽으실 독자님들에게 이제 나누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 네. 자전거를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줄 때요. 처음에는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요. 네네. 보조바퀴를 달아주기도 하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요. 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려면, 그러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타려면 아이가 자전거를 타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서 붙잡아주는 손을 놔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네, 자전거가 네. 앞으로 나가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되게 당연한 건데 부모님이 너무 이제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불안하시니까 넘어질까봐. 그쵸.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네. 그럼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네. 아이가 자전거 탈 때 그거 하잖아요. 우리 네. 헬멧도 막 쓰고요. 이거 보호장구도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보호장구 요즘에 안 하고 타는 네. 아이들 많은데 그거 네. 있으면은 넘어져도 상처 안 나고요. 안전하고요. 다시 또 일어나갖고 자전거 계속 탈 수 있잖아요. 안 무서워하고. 사실 제 남편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넘어진 적이 있어갖고 자전거 타는 거를 좀 무서워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기셨구나. 어른이 돼서 다시 배웠어요. 만약에 그때 보호구를 찼으면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헬멧과 어떤 그런 보호구가 되어주시는 거. 정말 좋은 인사이트시네요. 이렇게 놓아준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제 헬멧 정도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거 그거지 대신 타주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지지해주는 부모,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 책에 보면은 오늘 얘기 대화에 나오지 못한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주 참고해 보실 분들은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작가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